안녕하세요. 12월 2일 노블레스 줌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하기만 잘해도 성공한다. 초대하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박형신 플래티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래티넘 박형신입니다. 줌 강의할 때마다 세월의 흐름을 계수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정말 세월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긴 세월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내가 나이를 참 많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사람을 보면 외모보다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외모로 승부할 것도 없지만 외모보다는 부족하지만 인격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일은요 젊었을 때부터 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하기만 잘해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사업인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죠.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나는 초보자야.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하지? 비전은 있는 것 같은데 전달할 자신이 없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 이런 고민을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처음 접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직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직접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든 처음에는 아직 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엄청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초대에도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초대하기만 제대로 잘 배워 놓으셔도 엄청난 성공의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초대를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친구는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게 정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내 말을 그렇게 신뢰감 있게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괜찮은 사업이 나한테까지 기회가 오겠어? 그리고 또 너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자인 그 나의 목소리보다는 전문가로 보여지는 스폰서의 목소리로 전달할 경우 더 집중하게 되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이야기할 때 친구는 수다 떠는 자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애초부터 비즈니스 분위기는 기대도 못하고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나는 아직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을 해올 때에는 또 전문적으로 대답해주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힘든 이야기를 스폰서님이 다 해줄 겁니다. 내가 다 배워서 시작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노블레스 시스템으로 또는 스폰서에게 초대할 경우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충분하게 전문적인 내용 전달이 쉽고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당연히 명단은 나와 있어야 하고요. 내 명단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가장 성공해야 할 사람, 또 가장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로 초대해야 할까요? 일단 스폰서에게 초대해야 하고 사업 설명회에 초대해야 합니다. 스폰서와 나와 지인 이렇게 2대1 미팅으로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의 스케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미팅을 주선하시면 됩니다. 지인을 사업 설명회에 초대하기 힘든 경우 우선 스폰서에게 교원 더우름 사업 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인은 내가 이야기하는 사업 비전보다 제3자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컬 또는 본사 사업 설명회 장소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로컬은 지역에 있는 센터겠죠. 그리고 본사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가고 있는 삼전센터입니다. 그래서 교원 더오름 비즈니스를 가장 객관적으로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비즈니스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회사의 실물을 보여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대의 순서를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말하기 부담스럽지 않고 서로의 신뢰가 두터운 아주 친한 사람인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서 살짝 어프로치를 깔고 약속을 잡고 바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말 꺼내기가 불편하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일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요즘 35년 만에 또 동창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약속을 잡고 만나서 어프로치를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를 해야 그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대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하는 것도 막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폼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 구축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라고 세계적인 그 컨설턴트이자 동기부여가인 지그 지글러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도와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폼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F, O, R, M인데 F는 패밀리죠. 그래서 초대하기 전에 화두를 던질 때 이렇게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대뜸 더우름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 가족들은 잘 있어? 너희 부모님은 여전히 잘 계시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거나 아니면 오쿠페이션이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레크레이션 그래서 요즘 취미 활동은 뭐 하니? 나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이제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경제는 좀 어때? 지방 경제는 괜찮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관계를 시작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기원 더울음으로 초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히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부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사업적 기회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마지막까지 이제 철저히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초대의 요령에서 일단 그 초대에 말이 아니라 태도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태도에 따라 10만 원짜리 사업을 보여줄 수도 있고 10억짜리 사업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구걸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을이 되지 말고 갑이 되어서 초대하시면 정말 괜찮은 사업이구나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준비는 열정으로 초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철저한 준비로 초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화 걸기 전에 이제 미소 짓는 그런 연습을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 결심입니다. 그리고 나도 바쁜 사람이라는 거, 나도 늘 바쁜 상태임을 이렇게 명심하고 또 그도 바쁜 상태임을 명심해서 정말 내가 필요한 말로 이렇게 딱딱 멘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 요령에서 그러면 폼과 태도로 초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폼의 순서대로 먼저 가족, 그리고 사업, 취미활동, 그다음에 가정의 경제 이런 순서대로 질문을 해보시고 또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컨택을 위해 입증된 단어나 어구를 활용해서 문구를 일단 만들어보고 적어보시고 연습하셔서 정말 그에게 딱 필요한 그런 때 필요한 멘트를 쳐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도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툴을 선택하시는데 어떤 비즈니스 자료가 가장 적합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STP로 해야 될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 같으면 네트워크는 네모다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요즘은 저희가 그 간단하게 STP와 보상 플랜이 들어가 있는 세자홍빛이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날 시간을 선택을 하시는데 먼저 스폰서가 가능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조율을 해보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능한 시간을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율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집중해서
사업을 키우는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문가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마추어한테는 신뢰감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나도 프로가 돼야 되고 또 워낙 프로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스폰서의 그 후원을 받으시면 초대와 또 리크루팅이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초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초대하는 역할이란 자, 명단에 있는 내 가망 회원과 스폰서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있어요. 본인, 소개자, 그리고 스폰서가 있고 또 그 스폰서의 상담을 들을 이런 대상자, 내 명단에 있는 그런 이제 대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와 대상자의 다리 역할을 내가 하면 됩니다. 자, 객관적으로 생각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스폰서의 STP를 듣게끔 자리를 이제 마련하시면 되고요. 이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는 것이 이제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폰서는 대상자에게 객관적 사업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상자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바꿀 큰 꿈을 싹트게 합니다. 또 나는요. 일단 대상자에게 무슨 내용의 미팅인지 정도는 살짝 어프로치로 깔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미팅 내용에 대한 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진지하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또 스폰서를 프로모팅해야 합니다. 또 스폰서에게는 내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한 프로필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약속 시간을 점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만 또 그거에 맞는 상담 내용을 이제 준비할 수가 있게 돼서 정말 효과적으로 초대가 이루어지고 리크루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폰서 프로모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프로모팅이라는 말을 저도 여기 더울음이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스폰서님을 대상자에게 한껏 띄워주는 것을 바로 프로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사업을 멋지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 모양을 그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 대신 객관적으로 사업을 설명해 줄 스폰서를 동네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내 지인도 아마 동네 영업사원 대하듯 사업 설명을 대충 흘려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폰서를 이렇게 잘 프로모팅해서 정말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다리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스폰서 프로모팅이 없는 안 좋은 사례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야, 나와봐. 커피를 한잔 하자.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만나.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렇게 하고 근데 누구 한 명 동행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상조도 하고 그리고 사업 진행도 했지만 나중에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교원에서 다단계 시작했다는데 교원 믿지? 그냥 뭐 나도 한번 해보려고 너도 들어보든가 이렇게 내 열정 없이 그리고 비전 없이 10만 원짜리 그런 싸구려 사업으로 만들어버리는 멘트를 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상주만 하면 되는 거야. 월 5만 원이면 다야. 그냥 하면 돼. 그래서 2억 4천짜리 사업의 전체 모습과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주팔이로 전락하는 행위. 그래서 사람들은 상주팔로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만나기로 한 것 알지? 젊은 여자가 와서 설명해 줄 거야. 아니면 젊은 남자가 와서 설명해 줄 거야.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스폰서를 영업사원 혹은 자신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스폰서의 이력과 장점을 멋지게 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예시는 전민주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김현순 스폰서님을 프로모팅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빨간펜에 선생님으로 입사해서 20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아이도 명문대 보내고 빨간펜에서 최고 직급도 달성하시고 매년 억대 연봉도 유지하시던 분인데 남들보다 정보에 빠르신 편이고 일반인을 본인처럼 성공시킨 경험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배울 게 너무 많고 더오름에서 사업 전개를 빠르고
빠르게 구축하시고 단계 직급도 달성하신 스폰서님이야. 내가 이번에 그분에게 더오름 사업 소개를 부탁드릴 거야. 이 만남이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 확신해. 내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 너가 시간 약속은 꼭 지켜주길 바랄게. 되게 잘했죠. 저희가 읽으면서 굉장히 프로모팅 잘하셨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스폰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날 수 있도록 프로모팅을 해야 약속 시간도 잘 지키고 사업의 내용도 잘 집중해서 잘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일단 어프로치를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시자, 밥이나 먹자 이렇게 이제 대충 말하지 마시고 살짝 이런 사업에 그런 뼈대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 에너지를 전달하셔야 돼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마치 남의 일인 양 그리고 또 확신이 없어 하는 그런 목소리로 전달을 하시면 안 되겠죠. 또 스폰서 프로모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스폰서에게는 지인 프로필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통화로 전체 사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들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없어져요. 너한테 다 들었잖아. 안 가봐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또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입을 다물고 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오리무중형으로 약속을 잡는 거입니다. 목요일 어때? 시간 되면 나와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멘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을 그 스폰서님에게 그 프로필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예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폰서님, 다음 주 주중에 파주 살고 있는 친구 약속 잡았습니다. 혹시 가능한 시간 말씀해 주시면 조율하여 맞춰보겠습니다. 저랑 15년 지기 절친이며 현재 보험 영업을 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방문 판매 영업에 조금 지친 상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은 2년 정도 A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마음이 열려 있고 더오름도 호기심 있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프로필을 제공해주면 스폰서님이 여기에 맞는 또 상담 내용을 준비하시게 될 거고 또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 살짝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에 꼭 맞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초대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그 노하우를 8단계가 있어요. 이걸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서두르라는 거. 사람들은 항상 바쁜 사람에게 끌린대요. 이건 이제 다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당신이 전화할 때, 만날 때, 바쁜 것 같은 인상을 주며 시작하면 초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아지고 질문도 작게 받고 거부감도 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게끔 항상 서두르라는 거죠. 반드시 예시와 똑같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매우 바쁘고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통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들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제 멘트를 치냐면 얘기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시간을 좀 냈어.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너랑 통화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가 지금 바로 나가봐야 하지만 너랑 잠깐이라도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먼 사람에게는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바로 가봐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너랑 잠깐이라도 시간을 좀 갖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단계 이제 칭찬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일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칭찬받은 대상을 당신의 말에 동의하기 훨씬 수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찾아보면 칭찬할 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진심이 아닌 그냥 말을 하기 위한 그런 칭찬이라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에 대한 예시는 너는 크게 성공했고 네가 성공한 걸 보면 항상 부럽더라. 나를 응원해줘서 늘 고마운 마음이야. 너는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았잖아. 매번 그 센스에 놀랐어.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항상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최고였어.
자, 그리고 이제 먼 사람에게는 제가 받아본 고객 관리 중에 당신이 나에게 최고의 관리를 해주었어요. 정말 예리하시네요. 혹시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덕분에 정말 멋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치시고 이렇게 관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초대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대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근이 있고 간접적인 접근이 있고 매우 간접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접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기회를 알려주고 초대할 때 아니면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 혹은 삶에서 더 나은 것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그런 멘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저번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싫다고 했잖아. 그냥 해본 말이었어? 아니면 진짜였어? 진짜였으면 해결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대박 정보를 찾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사업을 찾았는데 같이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생각해 봤는데 네 생각이 났어. 그리고 아직 괜찮은 아이템 찾고 있어? 아무 부담 없이 우리 둘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찾아냈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먼 사람에게는 지금 받고 있는 수입 말고 추가 소득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잡이나 쓰리잡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끝없이 판매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요즘 이 멘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가까운 지인들이 다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접근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초반 거부감을 줄여주고 당신의 제안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자,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새로운 사업을 찾았는데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너무 긴장이 돼. 다른 사람한테 해보기 전에 친한 사람한테 해보고 싶은데 네가 좀 들어봐 줄래? 아니면 내가 정말 재밌을 것 같은 일을 찾았는데 내가 뭐 알겠어? 네가 경험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줘봐.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지 말해줘. 또 누가 그랬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일을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라더라. 내가 간단하게 말해줄 테니까 나한테 조언 좀 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괜찮은 아이템 찾고 있어? 아무 부담 없이 우리 둘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찾아냈어.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먼 사람에게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당신의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잠깐 오셔서 들어보시고 당신의 지역에서도 효과가 있을지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하부 파트너 한 분이 충북 제천으로 내려가서 이제 음식점을 시작을 했는데 또 지인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멘트를 치면서 그분에게 이제 상조를 활용해서 클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너무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조언을 들려주시겠어요? 이런 이제 멘트로 이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매우 간접적인 접근이고 정말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상자가 아닌 것처럼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 상대방을 겨냥한 건데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확실히 너를 위한 건 아니야. 근데 주변에 야망이 있고 금전적인 목표나 추가 소득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혹시 주변에 재택에서 일하면서 돈 좀 벌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먼 사람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만일 이렇게 해준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대화법은 상호적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 대답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자루를
당신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교환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신의 가치를 세우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제 선포가 내포되어 있는 이제 그런 멘트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일 사업 설명 동영상 보내주면 한번 볼래? 내가 만일 사업 설명 자료를 보내주면 네가 한번 검토해 볼래? 내가 만일 더우름 쇼핑몰 주소를 보내주면 들어가 볼래? 내가 만일 본사 사업 설명회에 너를 초대한다면 참석해 볼래? 내가 만일 내 직급 인정식에 너를 초대하면 참석해 볼래? 이렇게 이제 멘트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5단계는 이제 4단계에서 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단계에서 이미 상대방이 그러겠다고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확실히 언제 볼 수 있겠어? 자료를 확실히 언제 검토할 수 있겠어? 쇼핑몰을 언제 들어가 볼 수 있겠어? 본사 사업 설명회가 모레 있는데 확실히 갈 수 있는지 언제 말해줄 수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애매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글쎄, 언젠간 볼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내 시간이나 너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네가 언제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6단계로는 약속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약속은 당신이 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한 거죠. 그래서 몇 번에 걸쳐 이제 확인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제 약속을 잘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내일 동영상 본다는 거지. 그럼 내가 모레 전화하면 이미 동영상 본 상태겠네, 맞지? 한번 소통해 볼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요일까지는 자료를 검토한다는 거지? 그럼 금요일 오전쯤에는 이미 자료를 다 숙지했겠네, 그치? 자, 저녁 9시에 쇼핑몰 한번 본다는 거지? 그럼 10시쯤엔 한번 둘러보겠네. 내가 10시 반쯤 전화할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이제 멘트를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7단계는 다음 통화 약속을 또 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릴 번호와 적당한 통화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8단계로 이제 전화를 끊을 때에도 그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통화 약속을 정했다면 상대방에게 해야 할 최고의 말은 뭘까요? 좋아, 그럼 그때 얘기하자. 나도 빨리 일해야 해서. 이렇게 약속을 정했으면 그 다음 사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흐리게 하거나 의미 없게 만들어버릴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8가지 이제 다 알아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이 현재 일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직접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길게 이야기를 못하는데 선배랑 통화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돈 관련한 감각은 선배가 제일 뛰어나서요. 저는 평소에 그게 정말 부러웠거든요. 선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별로라고 그랬는데 진짜예요? 아니면 해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진짜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진짜라면 제가 선배가 좋아할 만한 정보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동영상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화요일 정도? 그래서 그럼 제가 수요일 아침쯤 전화 드리면 동영상은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때 그럼 다시 전화 드릴게요. 통화 가능한 시간 알려주세요. 오후 2시? 그럼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저도 빨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한 친구에게 간접 접근법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할 때, 여보세요? 야, 나 지금 빨리 나가야 하는데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으니까 짧게 얘기할게. 들어봐. 시간 돼? 너가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다 응원해줬잖아. 나는 그게 참 좋았어.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너무 떨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시작하기 전에 친한 사람들한테 먼저 연습해보고 싶은데 괜찮아? 그러면 거절할 사람 없겠죠. 그래. 이렇게 이제 대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좋아. 내가 너한테 이 사업 제대로 설명해 놓은 동영상 보내주면 한번 볼래? 그래. 보는데 30분 정도 걸릴 거야. 볼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언제쯤이야? 목요일?
그럼 내가 금요일 오전에 전화하면 확실히 받겠네. 그치? 그럼 통화하기 편한 시간 좀 알려줘. 오후 3시? 좋아. 그때 이야기하자. 그럼 나 나가봐야겠다. 고마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대상자가 초대에 응하여 미팅이 이루어졌을 때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 반드시 미팅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이렇게 스폰서와 그다음에 대상자만 남겨두고 그리고 바쁜 일이 있다고 어디로 가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인과 스폰서보다 먼저 도착해서 계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프로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오늘 성공적인 미팅을 위해 지인보다는 스폰서에게 무게를 두세요. 더울음을 끝까지 같이 할 사람은 이제 스폰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3번째로 스폰서가 미팅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작성한 명단에 계신 모든 분들을 초대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쭈뼛거리지 않고 그리고 원래 잘 쭈뼛거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정말 한 달에 2억 4천을 버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것은 쭈뼛거릴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과 좀 더 전문가다운 포스와 그다음에 당당함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엘베를 탔는데 어떤 그 보험회사 그 남자 직원이 저에게 명함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쭈뼛거리든지 보는 제가 조금만 좀 당당했으면 훨씬 전달력이 좋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실력을 키우셔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그 실력을 키우기 전에는 이렇게 초대하는 일에 또 이렇게 열정을 담아서 당당함으로 쭈뼛거리지 않고 전문가다운 포스로 그렇게 초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장님들 오늘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초대하기만 잘해도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분들과 리더 사장님들도 부분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익사이팅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요. 어깨 쭉 펴시고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하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인 초대하기만 잘해도 성공한다처럼 오늘도 성공하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노블레스 줌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